네, 안녕하세요. 망구야입니다. 네, 오늘은 117페이지 열 차례이고요. 네, 계약 관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제 계약 관리 측면은 과목으로 따지면 1과목입니다. 우리 그전까지 조사 방법, 보험금 구하는 건 2과목이었다면 상품 내용과 더불어서 이 계약 관리는 다시 1과목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계약 관리는 뭐냐면 보험을 계약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계약이 되고 어떻게 하면 계약이 안 되고 그다음에 계약의 기준은 무엇이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흐름을 염두에 두고 보세요. 일단은 보험 가입 지역이 이제 품목별로 나올 건데 보험 가입 지역은 대부분 전국이고요. 어떤 특정 지역만 딱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시범 사업들이 특정 지역에 정해져 있어요. 그 특정 지역을 막 암기하는 문제는 나오기가 좀 요원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마시고요. 보험 가입 지역 전국이다. 그러면 과수사중은 전국이다. 뭐 어떤 거는 경산만 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걸 구분해서 외우지는 않으셔도 돼요. 전국입니다. 보험 가입 기준. 네, 여기서부터 보시면 용어의 정의를 듣고 오셨으면은 한 40%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면 계약 인수는 과수원 단위. 이거는 뭐 꼭 과수원이 아니라 논밭작물도 마찬가지예요. 농지 단위로 가입을 해요. 용어의 정의 때 드렸던 설명을 다시 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의 과수원인데 우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점선으로 그려볼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위에 점선이 A이 67번지고 이 밑에 점선, 이 밑에 점선이 A이 68번지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번지를 이렇게 물려가지고 두 개의 번지로 농지가 과수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하나의 과수원이에요. 근데 번지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이럴 때 67번지 따로, 요것 따로, 그 다음에 요것 따로가 아니고요. 그냥 과수원 하나로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원장에는 어떻게 되냐면 A이 67번지 왜 1?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실제로. 네. 계약 원장에는 67번지, 그 다음에 A이 68번지, 네,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와 있다면, 나중에 이제 현지어서에 가면은, 68번지 나와 있지도 않고요. 67번지, 왜 1? 이렇게. 네. 그래서 과수원을 굳이 두 개로 나누어서 가입하는 게 아니고요. 번지가 막 끼어 있어도 하나로 그냥 가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단위는 과수원 혹은 농지 단위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번지 단위가 아니에요. 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개별 과수원당 최저보험 가입금액. 네, 개별 과수원당 최저보험 가입금액은 200만원 이상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이 200만원을 넘어야 돼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200만원 넘어야 되는 거 있고 100만원 넘어야 되는 거 있고 50만원 넘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조금 해주실 필요는 있겠죠. 네, 200만원 이상인 품목들, 100만원 이상인 품목들, 50만원 이상인 품목들, 웬만한 건 다 200만원 이상이고 요거 두 개만 좀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200만원, 그러니까 너무 작은 그런 거 있잖아요. 과수원은 그런 거 없는데 과수원이라고 예를 들게요. 과수원도 이런 거 있죠. 보통 집 앞에 여러분 집이 이제 이렇게 집이 있잖아요. 시골 집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담벼락이 이렇게 쳐져 있고 여기 대문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시골 집에 여기에 감나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딱 세 나무, 네 나무 딱 이렇게 감나무 보통 이런 시골집 있잖아요. 감나무가 딱 네 나무 있어요. 아, 보험에 가입하고 싶은 거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뭐라 그러죠? 너무 영세하다 그러나? 너무 소규모로 짓는 것들을 다 가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험 가입 금액을 일정한 금액 이상으로 한도를 정해놓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야 뭐 또 그렇다 치더라도 실제로 이런 거 있어요. 여기에 여기에 이제 감나무가 막 심어져 있어요. 감나무가 막 심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길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이제 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떨어져 있는데 길 하나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 감나무가 조금 더 있어요. 네, 과수원은 이제 경계가 명확하죠. 길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가입 금액이 170만 원, 20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근데 얘가 한 40만 원이에요. 보험가입 금액으로 환산을 해봤더니 그랬을 때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니까 둘 다 보험가입 안 돼요. 이거는 아니고요. 이거 두 개 묶으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리나 동에 있는 보험가입금액 200만 원 미만의 두 개의 과수원은 하나의 과수원으로 취급해서 계약이 가능합니다. 번지가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과수원이 아니더라도 그래요. 다만 이 길을 사이에 두고 얘는 A이고 얘는 B이다. 그러면 이건 안 돼요. 같은 리나 같은 동에 있는 하나의 리나 하나의 동에 있는 보험 가입 금액 200만 원 미만의 두 개의 과수원이 보험에 가입이 돼요. 또 하나 얘가 그래서 A이에요. 그럼 되는데 이게 170만 원이 아니고 210만 원이에요. 얘 단독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죠. 210만 원인데 근데 얘는 40만 원짜리니까 얘도 가입하고 싶은 거예요. 합쳐서 250만 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얘에다가 얘도 붙여주세요는 안 돼요. 이미 얘로서 보험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안 돼요. 네. 되셨죠? 그래서 둘 다 안 될 경우에 200만 원 미만의 두 개의 과수원이 하나의 과수원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례가 있어요. 어떤 사례냐면 이런 사례예요. 얘가 150만 원이에요. 네, 얘는 40만 원이에요. 똑같은 A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 있어요. 30만 원짜리가. 150만 원과 40만 원을 합치면 190만 원이에요. 두 개 합쳐도 200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떨어진 여기 조그만 농지 하나를 더 합쳐서 150에 40에 30을 합친 220만 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가입을. 어떻게든 지금 우리 영끌이라고 그러죠.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막 끌어 모아서 200만 원을 넘긴 거예요. 이것도 안 돼요. 딱 두 개까지만요. 얘랑 해도 안 되고요. 얘랑 해도 안 되잖아요. 얘랑은 당연히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지금 얘도 안 되는 상황이죠. 네, 그러면 안 돼요. 얘는 혹여 얘가 200만 원이에요. 그럼 얘 두 개는 얘가 이미 단독 가입이 되기 때문에 안 되죠. 이거 안 되지고 당연히 얘도 안 돼요. 그죠? 얘는 30, 40 더해서 200 안 되니까 안 되고 이런 경우는 그냥 얘만 단독 가입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보세요.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따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례들은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의 과수원을 합쳐서 인수한 경우에는 하나의 과수원으로 보고 손해평가를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게 170만 원짜리고 이게 50만 원짜리예요. 똑같이 A리입니다. 그러면 두 개 합쳐가지고 가입을 되겠죠. 220만 원짜리로.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40주. 네. 40주고요. 여기가 15주라고 할게요. 주수로. 그러면 표본주로 따지면 6주거든요. 6주가 우리 저가조사든 표본조사가 들어갈 때 6주인데 그러면 비율로 한 여기 5주 하고 한 여기 1주 하든가 여기 4주 하고 여기 2주 하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하든가 그건 이제 조사자의 재량이겠죠. 이런 식으로 표본주도 각각 그냥 하나의 농지로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농지로 보고 손해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수원 구성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과수원은 한 덩어리 토지의 개념으로
필지와는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네, 여러 필지로 나뉘어 있더라도 하나의 농지로 취급한다. 네, 아까 저는 예 들어드렸죠? 점선으로 막 해드렸잖아요. 네, 그 얘기예요. 점선이 아까 2개로 예를 들어드렸는데 막 4개여도 상관없어요. 이렇게요. 네, 여기가 뭐머리 61, 뭐머리 62, 뭐머리 62-1, 뭐머리 산 57, 막 이래도 어차피 막 번지가 여러 개여도 그냥 하나의 농지로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자 한 사람이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품목을 가입하려고 할 때는 별개의 계약으로 처리한다. 이런 거죠. 사과가 있고요. 바로 옆에 배가 있어요. 네. 아니면 이렇게 합시다. 하나의 과수원인데요. 딱 여기까지는 사과를 심었고요. 딱 배를 심은 거예요. 갈라서. 하나의 과수원, 경계도 없어요. 그냥 사과나무, 배나무의 그 나무의 차이로 경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경우에 사과배 농지가 하나니까 하나로 가입해 주세요. 이게 안 돼요. 네, 사과 따로, 배 따로 가입하는 거예요. 네, 2개 이상의 품목을 가입하고자 할 때는 별개의 계약으로 각각 가입 처리를 합니다. 여기서 대추가 제외라는 게 왜 대추가 제외되냐면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사과대추 때문에 그래요. 대추는 사과대추가 있고 일반 재래종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을 품목을 뭐 달리 보기도 하는데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하나로 가입해요. 네, 사과대추와 재래종을 별개로 구분해서 가입하는 게 아니고요. 한 개로 가입을 합니다. 네, 대추는 그래요. 조사 방법도 다르고 뭐 가입 금액도 다르고 완전히 다르지만 하나로 가입을 해요. 네, 그거서 그것만 알아두시고요.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대추는 제외다. 알아두시고 사과 품목의 경우에 알프스 오토메, 루비에스 등 미니 사과 품종을 심은 경우는 별도 과수원으로 가입 처리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과수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냥 사과 과수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루비에스 품종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부사, 여기는 홍로, 사과의 품종 이름입니다. 루비에스 수가 아니고요. 루비에스, 네. 부사 때문에 루비에스 수라고 썼네요. 네. 루비에스, 부사, 홍로 이렇게 사과 품종이에요. 품종별로 이렇게 심었는데 이 경우에는 얘 따로 가입해요. 루비에스는 루비에스 따로, 부사 홍로는 부사 홍로 따로요. 얘는 중생종, 얘는 만생종, 뭐 숫기는 상관없고요. 그냥 루비에스나 아니면 알프스 오토메처럼 미니 사과 있어요. 그런 애들은 별도로 빼요. 하나의 과수원이라고 할지라도, 같은 사과라고 할지라도 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부사나 홍로 같은 경우에 8년생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반적인 8년생에 뭐 밀식재배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면 대충 예상되는 그 착과수가 있잖아요. 수령에 따라서 뭐 160개에서 200개 정도. 네, 이렇게 예상되는 그 착과수가 있어요. 네, 뭐 재배 방식에 따른 이렇게 달린단 말이에요. 우리 적과후 착과수나 평년 착과수 할 때 이 정도 달리기 때문에 100주다. 그러면 16,000개 혹은 뭐 20,000개 이 사이에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이 루비에스는요, 한 주에 한 400개에서 600개 달려요. 미니 사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입을 얘를 하나로 묶을 때요, 얘 때문에 이 평균치가 틀어져 버려요. 얘는 막 400개, 600개 달리고 얘는 160개, 200개 달리는데 이거와 얘하고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걸 하나로 묶었을 때 이 개수에 대한 이 어떤 그 통계가 틀어져 버립니다. 이게 포도복숭아 자도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종합과수는 품종별로 구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가입과중 이 별개라서 그래요. 근데 사과는 그냥 그 예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짚어드렸던 적이 있는데
평균, 품종과 관계없이 평균값으로 그냥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얘가 평균치를 완전히 잡아먹는 원흉이 되어다 보니 이 미니 사과는 별도로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과수원 전체를 벌목해서 새로운 유목을 심은 경우에 신규 과수원으로 가입 처리를 하는데, 이런 경우죠. 갱신하는 경우예요. 갱신하는 경우. 그러니까 과수원이 이렇게 있으면 15년생 나무인데 이거를 싹 베어버렸어요. 깨끗하게 싹 베었어요. 그리고 나무를 막 심었어요. 새로운 나무를. 네. 그러면 이 새로운 나무를 심으면 보통은 유목,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유목을, 어린 나무요. 어린 나무를 심으면 한 3년, 밀식재배 기준 심은 해로부터 심은 해가 1년이고요. 2년, 3년째 보험 가입 가능해요. 1, 2년 심은 해는 보험 가입이 안 되고 그 다음 해도 안 돼요. 휴식기죠. 나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휴식기가 있는데, 그런데 그 휴식기를 공백을 두고 15년에서 수령을 다운시켜서 뭐 3년으로 뚝 수령이 변경이 되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수령 변경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사항이 유지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 신규, 새로운 과수원이에요. 갱신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갱신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과수원으로. 수령이 다운되거나 계약사항이 유지되지 않고 완전히 그냥 새로 태어나는 새 과수원으로 리셋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과수원으로 가입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농협은 관할구역에 속한 과수원에 한해서 인수할 수 있고, 계약자가 동일한 관할구역 내에 여러 개의 과수원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 하나의 농협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거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얘기는 예외가 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이렇게만 해야 된다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만약에 OX 퀴즈가 나왔을 때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OX 퀴즈가 나온다면 계약자가 동일한 관할구역 내에 여러 개의 과수원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엔 하나의 농협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 혹은 2개 이상의 다른 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원칙일 뿐이지 예외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이래요. 이런 거예요. 원예 농협이 있어요. 각 지역마다 원예 농협이 있습니다. 혹은 품목 농협이 있어요. 품목 농협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대구, 경북, 능금 농협 이런 거예요. 사과를 경상북도 쪽에서 사과를 하는 거죠. 원예 농협은 춘천 원예 농협, 나주배 원예 농협, 나주배 원예 농협이에요. 이런 춘천 원예 농협, 광주 원예 농협, 이렇게 원예 농협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중에 또 지역 농협이 있죠. 지역 농협이 있습니다. 가장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춘천 쪽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강원도 춘천에 보면 춘천 원예 농협이 있고요. 그 인접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동춘천 농협이라고 있습니다. 멍구씨가 과수원이 이렇게 4개가 있어요. 하나 에리에 4개가 있어요. 떨어져 있는 과수원이에요. 이거 2개는 춘천농협에 들고 요거 2개는 동춘천농협에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건 이제 조금 논외인데 이런 민원도 많아요. 보통은 우리 손해평가반이 농협별로 구성이 되거든요. 원예 농협은 A조, 여기는 B조가 보통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멍구씨는 A조의 손해평가사도 만나고 B조의 손해평가사도 만나겠죠. 근데 조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표본주를 선정을 하거나 이러면서 약간의 오차범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공교롭게 이쪽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피해율이나 보험금이 조금 덜 나왔어요. 이쪽은 조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몽구 씨는 내년에는 농춘천 농협으로 든다고 막 협박을 한다거나 조사자들한테 아니 뭐 원효농협은 뭐 적게 주네 뭐 이런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그거를 이렇게 어디 농협이 잘 주는지 보려고 일부러 나눠 가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원칙일 뿐이지 만약에 OX 퀴즈가 나온다면 네, 아니에요. 하나의 농협에 가입해야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러면은 X예요. 네,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칙이니까 알아만 두십시오. 네, 그래서 팁으로 과수원 구성 방법을 추가로 설명을 했고 이거는 제가 강의 때 설명을 드렸으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수제한 목적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유가 있으면 보험 가입에서 인수에서 제한이 되는 거예요. 일단 공통적으로 꼭 과수사정뿐만 아니고 과수에서 공통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이 200만 원 미만인 과수원, 네, 당연히 200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는 인수가 제한이 돼요. 그래서 200만 원 미만이면 인접한 혹은 인접하지 않더라도 동일리면 붙여가지고, 그죠? 붙여가지고 200만 원 이상이어야 돼요. 각각 200만 원 미만인 과수원들끼리 붙여야 돼요. 하나 200만 원 넘는데 또 하나 붙이는 건 안 됩니다. 네, 200만 원 미만인 과수원은 당연히 안 되고요. 품목이 혼식된 과수원도 인수가 제한이 돼요. 이런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예를 들어 드렸죠. 사과하고 배가 품목이 혼식되지 않았나요? 이 경우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가입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품목이 혼식된 과수원은 이런 경우예요. 실제 많이 있는 경우인데 제가 동그라미는 매실나무, X는 복숭아나무라고 할게요. 네, 여기 공통이니까 매실 하나, 복숭아 하나, 매실 하나, 복숭아 하나, 매실 하나, 복숭아 하나. 이렇게요. 이렇게 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어떻게 뭐 이렇게 가입을 따로 이렇게 네모나게 뭐 따로 빼갖고 가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심어져 있으면 품목이 매실과 복숭아로 지금 품목이 혼식되어 있죠. 이런 경우는 안 돼요. 그런데 다만 이런 경우는 있어요. 복숭아, 복숭아, 매실, 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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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실, 복숭아, 복숭아. 거꾸로 썼네요. 네, 매실이라고 해요. 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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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실. 여기 이렇게 합시다. 매실밭에 중간에 복숭아 나무 딱 두 그루가 있어요. 보통 이런 경우 수분수예요. 네. 수분수가 뭐냐면 벌이나 나비가 꽃에 앉았다가 다시 다른 꽃으로 옮겼을 때 여기에 있는 꽃가루를 여기에 붙이면서 서로 수정이 되는, 그러니까 벌과 나비를 유인하는. 네, 여기서 복숭아 나무는 보통 개복숭아 나무를 쓰겠죠. 꽃이 많이 피거든요. 흐드러지게 펴요. 네, 이거를 중간중간 수분수를 심어놓는 경우예요. 어쨌든 품목이 혼식되어 있지만 주력 품목의 결과 주수가 90% 이상인 과수원이잖아요. 매실이 지금 90%죠. 이런 경우에는 매실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복숭아로 가입이 가능한 게 아니고요. 매실로 가입이 가능해요. 설사 복숭아가 이렇게 해서 과수원이 굉장히 커가지고 이 복숭아 나무로 가입 금액이 200만 원을 넘길다 치더라도 네, 이런 경우는 가입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주력 품목, 주품목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는 과수원, 방치하는 과수원은 안 돼요. 네, 그냥
그러니까 방치. 네, 과수원을 농사를 안 짓는데 그냥 가입하는 거예요. 네, 안 돼요. 농사를 짓는 과수원이어야 돼요. 그리고 전정이라든가 비배관리 잘못, 품종 갱신. 전정은 가지를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가지를 신초들을 잘라버렸는데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를 다 잘라버려서 밑둥만 이렇게 남은 거예요. 이렇게요. 이런 열매가 안 열리죠. 네, 이거는 안 되고요. 비배 관리, 그러니까 뭐 토양이라든가 비료라든가 이런 관리를 잘못해서, 또는 품종을 갱신한다고 어떻게 건드렸는데 잘못돼갖고 올해 하여튼 안 열릴 것 같아요. 그거를 누구나 알고 있어요. 올해는 아니다, 여기는. 그거는 네, 인수가 제한이 될 거고요. 시험, 네, 시험 연구를 위해서 재배되는 과수원은 인수 제한입니다. 이거랑 5번이랑 일맥상통하는 게 8번이에요. 판매를 목적으로, 어떤 이 목적물을 수확을 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해야지 시험 연구를 위해서 재배되는 과수원은 안 돼요. 그죠? 두 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판매를 목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있어요. 체험 농가 있죠. 그러니까 수확을 해서 뭐 공판장에 낸다거나 이게 아니고 따기 체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수학기만 되면 애기들이 와고 유치원에서 막 버스가, 노란 버스들이 막 와가지고 우르르르 내려갖고 막 따요. 네, 이런 거는 팔는 것보다 체험 쪽으로, 네, 이런 경우는 안 돼요. 꼭 판매를 목적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의 과수원에 식재된 나무 중 일부 나무만 가입하는 과수원, 이것도 안 되는데 예를 들어드리면 실제 사례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절벽이에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 있고요. 사과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심어져, 이쪽으로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과수원이, 사과나무 인지가 이렇게 심어져 있는 건데 경사가 진 거죠. 과수원이 경사가 이렇게,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어요,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까지는 2열, 그림을 제가 좀 이상하게 그렸는데 이쪽으로 한 30주씩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30, 60, 90, 120, 150, 180, 210주잖아요. 이쪽으로 30주씩 쫙쫙 있어요. 근데 이 두 줄 60주가 그렇게 바람 피해를 막고요. 여기는 바람 피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아주고, 절벽이 막아주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바람 피해가 없고요. 이 두 줄, 이 60주만 바람 피해가 너무 심한 실제 사례예요. 과수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 두 줄만 가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안 돼요. 일부 나무만 안 됩니다. 그냥 다 가입해야 돼요. 과수원은 여기서 말하는 210주를 전부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천부지나 상습 침수 지역에 소재되는 과수원. 네, 하천부지, 물이 이렇게 흘러요. 그 다음에 우리 실제로 물은 이렇게 흐르지만 우리 홍수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정확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 제가 알았는데 잊어버렸거든요. 계획 뭐 홍수위 막 해갖고 이 홍수를 대비해서 이렇게 땅을 어느 정도 물이 불어날 걸 대비해서 이렇게 해놔야 돼요. 하천법인가에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비가 안 오면 여기 맨 땅이에요. 놀리기 아까우니까 여기에 그렇게 농사를 지은 분들이 계세요. 여기 그렇게 비 오면 잠기는 거고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 농사를 짓는데 이거는 하천부지거든요. 여기는. 그러면 비가 오면 잠길 거니까. 그래서 일부러 법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만큼의 여유분을. 네. 그럼 여기에 그렇게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하천부지예요. 흔히 여러분 요즘에 하천길 같은 경우에 공원 잘 돼 있죠. 물 흐르는데 막 조깅, 뭐 자전거 길, 그다음에 러닝하게끔 이렇게 뛰는 산책로 잘 돼 있잖아요. 여기 하천부지예요. 상습 침수 지역이고요. 거기엔 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가식, 임시로 잠깐 심어 놓은 거예요. 그냥 잠깐, 여기서 농사 지을 건 아니고 잠깐 한 1년 심어 놓을 건데 1년 심은 김에 보험 가입할까? 이거 안 돼요. 네. 가짜로 심어 놓은 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것은 당연히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인수가 제한되는 것들을
알려드렸고, 옛날에 이거 다 외웠는데 요즘은 이거 다 외우지 않고요. 그냥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떤 사례들 있죠. 이렇게 사례를 퉁 던지고 이게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거 묻거든요. 아니면 안 된다면 안 되는 이유를 네가 찾아봐. 뭐 이런 거예요. 네,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례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공통이고요. 이제 과수사종, 우리 과수사종 배웠잖아요. 네, 과수사종에는 어떤 인수 제한이 있는지 네, 다음 시간에 같이 이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평가사 1차, 2차 시험 및 실무 자료는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 손해평가사를 사랑하는 모임 손사모 카페에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